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마니TV 류태영입니다. 올해는 뭐 주식을 팔고 떠나라, 막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5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서도, 물론 뭐 변동권을 예상을 했지만, 모았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IT 기술주들 흐름이 상당히 변동권이 좀 심화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낙폭도 좀 심화되고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이 5월은 그야말로 출래 불사춘, 봄이 왔구만 봄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은 또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강세군을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에 또 맞는 그런 어떤 전략을 써야 될 땐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 반도체라든 이런 쪽은 어떤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수급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주식을 뭐 사거나 그러면 반대로 좀 강하게 튀고, 반대로 조금만 팔면 또 강하게 내려가고, 이런 성향을 띠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어떤 부분 자체가 악화된 게 아니죠. 업황은 좋습니다. 좋지만 전쟁의 어떤 수급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좀 낙폭이 좀 심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 우리 뭐 가는 말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뭐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너무 늦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은 늦다, 빠르다 라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가는 말은 더 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 자체가 단발의 이슈냐,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이슈냐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굉장히 전력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강세죠. 미국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그런 수혜주군들에 대해서 돈마니TV를 통해서 방송을 좀 해드렸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비해서 작게는 한 20%, 많게는 뭐 이미 50%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고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고점이다 이런 걸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 전력 수급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어쩐다고 있지만, 이건 뭡니까? 데이터 센터만 예를 들더라도 전력을 먹는 하마죠. 물 먹는 하마 들어보셨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주도 흐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전력 전력 수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일 거고요.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인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국들이 앞다퉈 가지고 이런 뭐그 빅데이터 시대에서 걸맞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어떤 전력 수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마치 수영장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지 않으면 거기에 수영할 수가 없듯이 지금은 그런 인프라가 더 필요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제가 쭉 보니까, 제가 방송을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종목들 흐름들이 뭐 그렇게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종목들 한번 보죠. HD 현대 일렉트릭. 자, HD 현대일렉트릭 지금도 추세 방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이 추세는 지금도 거래량이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주가 흐름 자체에서 쭉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자체는 당분간은 그렇게 쉽게 꺾여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양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세 파동은 계속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쪽에 어떤 신규 수주 비중이 40%입니다. 북미 현지 초고압 변압기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같은 이제 LS 그룹 내에서 이제 변압기를 취급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주 견고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유사격인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쪽에서 변압기도 가지고 있지만 전선 관련주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전선 관련주도 가지고 있고, 변압기는 뭐 LS 일렉트릭에서 하고 있지만 전선은 LS 전선, 그 다음 구리 쪽은 LS M&M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의 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S가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이미 또 주가가 한 3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저압 변압기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재룡전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주가 추세를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유일의 전선 및 중전기, 변압기 차단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진전기죠. 역시 좋은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선주들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선주들 말씀드렸던 대한전선, 네, 좋은 흐름이죠. 대한전선은 어떻습니까? 초고압 해저 케이블의 신공장의 단계적인 가동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레벨업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2,000원대였는데, 한순간에 지금 18,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고가권일까요? 아니죠. 나름대로 물량을 좀 소화를 하겠지만 또 계속 전선주들 움직임들은 계속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한전선을 비롯해서 아시겠지만 LS전선의 자회사인 가온전선, 얘도 흐름이 계속 좋죠. 그 다음에 LS전선은 당연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들, 뭐 이거는 비상장 기업이니까 좋은 흐름 주고 있고, 대한전선, 가온전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대원전선이라고 또 있죠. 대원전선, 이 종목도 좋은 추세를 주고 있는데, 대원전선도 전력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같은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선주들이라든지 또 이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 말고는 관련 수혜 종목들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들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를 또 축전한다든지 좀 약간은 뭐 실증했던 부분은 아니겠지만 축전하든지 고성능의 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의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축전지 관련 종목 로켓 배터리 하면 아실 겁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계속 좋은 추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 흐름이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를 또 상용화를 한 기업으로서 비수기, 원래 1분기가 비수기인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당분간 관련한 실적 측면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제가 축전기 해서 뭐 국내 뭐 1위 업체인 세방전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어떤 전기 축전을 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콘덴스죠. 이 전해 콘덴스 전문 기업인 삼화전기. 이 기업이 이제 전력 수급에 따른 또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해 콘덴스라는 것은 이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전원장치의 전기를 마이크로초 단위까지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해 콘덴서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데이터 센터용 SSD, 데이터 센터 SSD용 에스케이프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을 양산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에요. 자, 이 에스케이프 같은 경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SSD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SSD에서 전기 소비량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에스케이프를 채택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 대비해서 한 10% 정도 수준의 전력으로도 충분히 저장해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케이프 같은 고부가의 제품의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삼화전기의 주가 상승의 어떤 촉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화전기가 최근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도 역시 전력 수요 걱정에 따른 또 이런 데이터 센터 또 이렇게 건립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삼화전기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는 말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삼화전기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더불어서 이제 그 자회사 비추로 EM을 통해 갖고 산업용 차단기, 개폐기, 충전기기 같은 걸 생산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비추로테크입니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주말에 이 비츠로테크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이 자회사 비츠로 EM을 통해서 생산하는 이런 산업용 차단기나 개폐기 이런 거를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냐면 제네랄 홀딩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랄 홀딩스가 어떤 회사냐면 북미 쪽 시장에서의 어떤 비상발전기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비상발전기 언제 쓰이겠습니까? 우리가 전기가 셧다운 되거나 이러면 가장 난리가 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데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이 돼야겠죠. 그런 쪽에 북미 비상발전기 점유율 1위 업체인 제네랄 홀딩스에다가 바로 비츠로테크의 자회사인 비츠로 EM이 산업용 차단기나 개폐기 이런 거를 지금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네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비츠로테크 역시도 최근에 전력 수요 공급에 따른 수혜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K-뷰티 참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뭐 우리 아이돌들이 아주 애국자들이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K-팝이라든지 이런 게 막 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관련해서 어떤 미용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관련 부분들도 관심이 전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런 어떤 K-뷰티 시장을 주도했던, 아주 강력하게 주도했던 종목이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주도하고 흐름을 주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점이 지난 3월 달이었습니다. 3월 달 당시에 주가가 1만원 뭐 초입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느새 주가가 거의 따더블 가까이 주가가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를 본다면 최근에 또 역시 VT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추세 흐름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라미네이팅, 언방기획, 미디어 커머스, 뭐 심지어 NFT 같은 이런 가상자산까지 2차전지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게 화장품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뭐 단순하게 과거에는 어떤 중국 쪽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뭐 일본,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동남아, 미국 시장까지 다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뭐 한국 콜마라든지 뭐 대부분 우리 국내 관련 정보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주고 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관련주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오히려 가장 1순위로 볼 것이 강한 종목이 더 강해진다고 해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이런 쪽의 이슈는 당분간 계속 쭉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보면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관련해가지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CJ입니다. CJ 여러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주고 있는데 CJ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최근까지 좋은 추세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또 나름대로 어떤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지 않고 100% 비상장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면 5조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적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CJ의 적정 주가는 2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22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어떤 정보사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만한 어떤 그런 지주사로서 CJ 주목해서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무역 쪽에 본다면 우리가 이제 현대코퍼레이션도 최근에 아주 주가가 강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단기 급등의 물량을 좀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코퍼레이션 물량 소화를 지금 거래가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거치고 난다면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도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방산 쪽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관련해서는 한국항공우주, 예,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에서 세트레가의 예, 군집 이선 관련 종목이죠. 지금은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횡보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횡보하고 있지만 이런 횡보권을 이용해서 역시 세트레가이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주 진영 쪽으로 좀 넘어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FPCB라든지 이런 걸 통달해 가지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애플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BH, 우리가 대장주로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유행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HL 만두라든지 종목 좀 주목해 보시기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의 핵심이 이제 기어 샤프트 쪽인데 이쪽에 생산 전문하고 있는 DIC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지금은 박스권 행보를 줄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언제든지 치고 나갈 만한 종목인데 특히 DIC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자동차의 어떤 핵심인 기어 샤프트 전문 생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출력 사이클로드 감속기죠. 로봇의 핵심은 감속기죠. 이 개발을 마치고 약 15종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상세 부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향후에 이런 로봇 관련 테마로서도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DIC만큼 역시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은 최근에 상당히 주가 흐름 자체가 다들 상대로 좀 취약하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반드시 이런 변동권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이맥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추세 라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웨이프 이송 장비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1차 밴드를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CMS를 나름대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HBM 시장 당연히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이 바로 사이맥스입니다. 그래서 사이맥스가 이번 변동성에서 흐름을 타고 있지만 이런 반도체 주도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흐름이 잘 유지되고 강세를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5월 증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피곤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보면은 특히 나름대로 변동권을 예상했지만 또 반도체 관련 것들에 최근까지 또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종목들의 주가들이 변동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허탈하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반도체 관련 것들은 어차피 업황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변동권을 충분히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사이맥스 같은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만큼 주목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부익부 필리핀 장세지만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런 전력 수급.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간, 당분간 계속해서 부족한 전력 수급에 따라 가지고 관련주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면서 당분간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력 수요에 따라 전력 수급에 따라 부족한 현상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 전선주들, 그리고 관련해서 변압기 관련 것들, 또 이런 전력기기, 계측기 관련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통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역시 KBT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쪽은 이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지 너무 집중해서 달려들다가는 또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부침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저는 이걸 정리해 드린다 그러면 5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전력 수요 공급 관련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관련주들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주목해라고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이 변동권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볼 만한 기술주들 몇 종목 선택해드렸을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주목해 보신다면 결국 5월을 넘어서 5월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6월, 7월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서 5월 핵심주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좋은 어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